중국에서 삼성전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계약을 맺자고요. 돈을 더 주겠다고까지 했죠. 삼성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안 됩니다. 다른 데랑 계약할 곳 많아요. 거절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상대로요. 도대체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왜 앞으로 역대급 상승장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몇 년간 삼성전자 주주분들 정말 속이 많이 탔습니다. SK하이닉스한테 고성능 메모리 시장 주도권을 뺏기고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도 수율 문제로 대형 고객사 확보가 힘들었죠. 한국 시총 1등 기업이라는 간판만 좋았지 주가는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문제는 이때 경쟁사들은 신고가를 찍고 있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만 뒤처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루에 조 단위로 삼성전자를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우연히 오른 게 아닙니다.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베팅을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뭘 봤길래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첫 번째 변화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입니다. 서버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 가격이 바닥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분기별로만 봐도 30% 이상 뛴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만 수요가 많은 게 아니에요. 기존에 쓰던 일반 서버들도 교체 시기가 딱 맞물렸습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폭발한 거죠. 더 놀라운 건 삼성전자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려면 클린룸이라는 특수시설이 필요한데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고성능 메모리 생산에 이 시설을 다 쓰고 있어요. 일반 메모리 늘릴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만 다릅니다. 일반 메모리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그런데도 급하게 안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호황을 최대한 오래 끌고 가려는 거예요. 이게 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올해 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만 분기에 15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메모리 영업이익률이 50%를 돌파한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물건 팔면 절반이 순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이죠. 이런 마진율은 정말 드문 겁니다. 내년 전망은 더 충격적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기관이 연간 영업이익을 90조 원으로 잡고 있어요. 낙관적인 곳은 130조 원까지 봅니다. 올해랑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뛰는 거예요. 분기로 나누면 3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찍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건 삼성전자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숫자입니다. 왜 이런 전망이 나올까요? 메모리 가격 강세가 내년 상반기로 끝날 거라고 봤던 시장 예측이 바뀌고 있어요. 최소 내년 말, 길게 보면 그 이후까지도 강세가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반도체 공장은 하루아침에 안 지어지거든요. 수요는 넘치는데 당장 공급을 늘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가 완성되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오래 부진했던 고성능 메모리 분야에서도 드디어 반격을 시작했어요. 차세대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회사의 인증 테스트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 경쟁사가 독점하던 시장에 삼성도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신호예요. 지금 삼성전자는 두 가지 무기를 동시에 쥐게 됐습니다. 일반 메모리에서는 독보적인 생산 능력으로 가격 상승의 수혜를 온전히 누리고 고성능 메모리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확보한 거죠. 이중으로 실적이 터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과연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에는 그동안 발목 잡던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입니다. 남의 설계를 받아서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매년 조 단위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히 뒤집어지려 하고 있어요.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70%가 넘어요. 사실상 독점이죠. 문제는 이 독점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골치가 아프다는 겁니다. TSMC가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최신 공정 가격이 이전 세대보다 50%나 올랐는데도 물량 예약이 꽉 찼습니다. 돈을 더 줘도 칩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구글 이 회사들이 지금 뭘 원할까요? TSMC 말고 다른 선택지입니다. 근데 대안이 없었어요. 인텔 파운드리는 기술력이 떨어지고 삼성 파운드리는 불량률이 높아서 대형 고객사들이 꺼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테슬라가 삼성전자한테 반도체 생산을 맡겼어요. 계약 규모가 23조 원입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을 삼성이 만들게 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공장 가동률을 체크하겠다고 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했을까요? TSMC는 너무 비싸고 물량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구글, 아마존, 메타가 지금 삼성 파운드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칩이 잘 나오면 자기들 물량도 삼성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 회사들이 전부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TSMC는 엔비디아랑 애플 물량만으로도 꽉 찼습니다. 빅테크들이 칩을 만들 데가 없는 거예요. 삼성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대만 정부가 TSMC한테 규제를 걸었어요. 최첨단 공정은 대만 본토에서만 돌리라고요? 미국 공장에서는 한 세대 뒤처진 기술만 쓸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대만에서만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예요. 삼성은 이 규제에 안 걸립니다. 미국 텍사스에 짓고 있는 테일러 공장에서 최첨단 칩을 바로 찍어낼 수 있어요. 미국 본토에서 최신 공정을 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장이 되는 겁니다. 미국 정부와 빅테크들 입장에서 삼성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키워야 하는 대안인 거죠. 재밌는 건 빅테크들도 이 상황을 반기고 있다는 겁니다. TSMC한테만 의존하면 가격 협상이 안 돼요. 삼성이 치고 올라와야 견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삼성 파운드리를 키우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실적으로도 변화가 보입니다. 닌텐도 신형 게임기 칩을 삼성이 만들기 시작했고, 갤럭시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칩도 자체 생산으로 돌렸습니다. 내년부터는 테슬라 칩까지 본격적으로 찍어내기 시작해요. 적자만 내던 파운드리가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흑자 전환을 한참 뒤로 봤는데 이게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삼성밖에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구조가 어떻게 엄청난 무기가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이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한다고 했죠. TSMC는 위탁 생산만 하고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합니다. 근데 삼성은 둘 다 해요. 고객 입장에서는 설계부터 생산, 포장까지 한 곳에서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고성능 메모리 시장에서 역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고성능 메모리 시장을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독점 공급을 따내면서 점유율이 65%까지 올라갔어요. 삼성은 겨우 10% 초반대였습니다. 같은 한국 기업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났던 거예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 제품은 품질 테스트도 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 제품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존 제품과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전 세대는 메모리 칩만 잘 쌓으면 됐어요. 근데 다음 세대부터는 밑에 연산 처리 장치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만들려면 파운드리 기술이 필요해요. 메모리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여기서 삼성의 강점이 나옵니다. 삼성은 이 베이스 다이를 자기네 파운드리에서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TSMC한테 사와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으니까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자체 생산이 안 되니까 외부에 의존해야 합니다. 마이크론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이 베이스 다이를 메모리 방식으로 어떻게든 해보려다가 중간에 설계를 틀어버렸어요.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이닉스나 삼성이 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시간을 엄청 낭비한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은 차세대 시장 진입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도 속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한테 거의 다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가격을 계속 올려요. 협상력이 없는 거죠. 삼성이 빨리 들어와서 경쟁을 시켜줘야 가격 협상이 되는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히려 삼성의 차세대 제품 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차세대 시장에서 하이닉스 점유율이 45% 정도로 떨어지고 삼성이 30% 가까이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마이크론은 설계 실수 때문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도 버거울 겁니다. 결국 하이닉스가 내놓는 점유율을 삼성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성능 메모리 매출이 삼성 전체의 10%도 안 돼요. 근데 내년에는 이게 3배 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장이 커지는데 점유율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폭발하는 거죠. 삼성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커스텀 제품이에요.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메모리와 연산 칩을 함께 묶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메모리도 삼성이 만들고 연산 칩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제품 공급 기간도 20% 정도 단축할 수 있어요. 빅테크들은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경쟁에서 이기거든요. 빨리 공급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삼성을 선택하겠죠.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 시장. 여기서 삼성이 얼마나 치고 올라오느냐에 따라 주가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실제로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진짜 다 맞아떨어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반 메모리는 가격이 폭등하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고, 적자 덩어리였던 파운드리는 테슬라 덕분에 살아나고 있어요. 거기에 고성능 메모리까지 점유율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건 삼성전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럼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하이닉스도 좋은 회사입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가를 보세요. 하이닉스는 바닥에서 3배 넘게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그 정도로 못 올랐습니다. 같은 반도체 호황인데 이 차이가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증권사들 목표 주가가 14만 원에서 17만 원대까지 나오고 있고,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 20만 원까지 제시하는 곳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물론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언제까지 오를지가 핵심이에요. 수요가 넘쳐서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공급이 늘어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공장은 땅 사서 장비 들이고 시험 가동까지 몇 년이 걸려요. 당분간은 공급 부족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삼성전자의 강점은 체력이에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휴대폰, 가전, 디스플레이까지 사업이 다양하게 퍼져 있어요. 설령 반도체가 주춤해도 다른 사업에서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최고 호황이고 다른 사업부도 동시에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시기가 흔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부품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칩, 엔비디아 서버 메모리,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이 모든 곳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회사가 된 거예요. 외국인 자금이 삼성전자로 몰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기 시세 차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간 삼성전자가 보여줄 실적과 성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호재가 현실이 되면 지금 주가는 시작점에 불과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핵심 정보들 놓치지 않게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